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영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랑 2달 동안 헌법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당장 교재가 송재필 교수님 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책 한 권 가지고 내년까지 끝낸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면 맞추고 여기서 벗어나면 반드시 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틀리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여기 하나만 딱 마스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당부 말씀은 기본 강의 때는 항상 이 전체에 어떤 내용들이 있나 그 내용 확인하는 정도로만 만족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마스터하고 싶겠지만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재미가. 그러니까 헌법에 대해서 이번에 한 일주일에 한 8시간 정도씩 4시간씩 2번 나눠서 헌법에 집중적으로 내가 헌법적인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 그 사이에 기본적인 용어 정리하고 여기 1페이지부터 뭐 얼추 몇 페이지까지인가요? 뭐 한 600여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이런 거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서 또 다시 심화학습 이런 거 한 번씩 하면서 다시 점검하면서 채워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빨은처럼 얘기하는 게 항상 기대 수준이 높으면 실망이 커요. 실망이 크면 싫어져요. 그 상대가. 왜? 내가 싫어질 수는 없잖아. 둘과의 관계에서 나는 좋으니까. 그러면은 거기가 싫어지면 헌법이 싫어지면 이제 공부하는 것도 어려워지고 점수는 점수대로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뭐를 하면 돼요? 수준을 좀 낮춰서 이번에는 내가 헌법에 도대체 이 600여 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나 기본적인 용어가 어떤 것들인가 이런 정도만 내가 하고 더 이상은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면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사람이 호기심의 동물이다 보니까 자꾸 더 안 하려고 해도 가져요. 근데 그거를 미리 막 설정해 놓고 막 아등바등 될 필요는 있겠다 없겠다?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도 그러고 대물 관계도 그러고 헌법과의 관계에서도 욕심 너무 많이 부리지 마시고요. 저한테도 너무 많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당부 말씀은 항상 그 4시간 정도가 끝나면 딱 매듭을 지세요. 내가 오늘 배운 게 뭐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딱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다 보면 이 법학은 항상 뒤를 돌아보게 해요. 그러니까 계속 앞만 보고 가도 건성으로 가도 뒤가 자꾸 돌아봐진다 안 돌아봐진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볼 때 이해 못했던 게 한참 중간쯤 가다 보면 다 이해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기왕에 채워질 거 어차피 채워줄 거 지금 막 채우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헌법이 재밌어집니다. 문필. 자, 헌법.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태어납니다. 수업하는 것 같으니까 막 긴장하고 그러죠? 긴장할 필요 없어. 첫 시간은 옛날 얘기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전제로 시작하는 게 헌법이라는 학문입니다. 그러면은 국가는 이제 국가 내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과의 관계에서는 이제 되게 공정하고 공익을 우선시하고 그러지만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다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국가 내에서 공익이 우선이 되지 일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양보란 없습니다. 양보하기도 싫고요. 그놈들은 특히나 밉죠. 준 것 없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의 일국을 놓고 보면 이 국가성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가라는 틀이 유지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네, 그게 국가 보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보위가 돼서 국가라는 것이 존립이 돼야 돼요. 국가라는 게 존립하기 위해서는 그럼 국가가 어떤 걸 국가라고 해요?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응? 전라도는 왜 국가라고 안 할까요? 전라공화국? 국가라고 하는 것은 3가지를 갖춰야 돼요. 3가지 요소. 대표적인 학설에 하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국민이 있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돼요. 주권.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다. 이거는 보통 다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 이게 이제 주인으로서의 권리 이런 뜻인데 국가가 국가이기 위한 하나의 배터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최고 권위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대내적으로만 인정돼서도 안 되고 우리끼리만 인정돼서도 안 되고 대외적으로 인정이 돼야 돼요. 우리끼리는 있다고 계속 뻑뻑 우기고 나중에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그렇게 돼 있지만 36년간은 객관적으로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가 앞으로 요소나 요건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항상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이거. 요건이다. 요소다. 요건이란 말이 자주 나올 텐데 요건이면은 하나만 없어도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36년간 잠시 상실돼서 대외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지분의 3분의 2가 있으니까 뭐 국가 있는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국가 없다예요. 아시겠죠? 막 쓰시네. 뭘 쓰시려고. 옛날 얘기하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권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같은 영토 내에서 지금 서로 하는데 대외적으로 어디가 인정이 되고 어디가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인정이 되니까 팔레스타인이 지금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국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라공화국은 저게 없어. 주권이. 근데 이제 지방자치단체라는 측면에서 이 주권 우리 영토 안에서 쬐그맣게 그 구역 내에서의 권한, 자치국권이라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 갖춰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세 가지를 갖춘 나라가 A국, B국, C국, D국 그 중에 하나가 A국이다. 그러면 이 국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접국의 침범으로부터 막아야 되겠어요? 안 막아야 되겠어요? 그게 이제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 외침으로부터 방어를 하려면, 상비군이 있어야 돼요, 보통. 그러니까 예비군이 아니라 뭐?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 그러면 이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인은 그 군인 업무 자체가 그 일이기 때문에 걔한테 다른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걔한테 월급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또 그애한테 필요한 거를 또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제반 우리가 세금도 부담하게 되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국가작용이라 그래. 국가작용은 옛날에 왕이 피라미드 조직을 여러 개 갖춰서요.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물론 신하를 이쪽으로 분류하는 분도 있지만 그냥 대충 알아들으시고 신하와 백성들을 상대로 국가작용을 펼치더라 이래요. 이 국가작용을 펼치는 것을 우리가 통치한다고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통치한다. 그러니까 결국 알고 보면 이제 통치가 뭐예요? 이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세금 내 군대가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야, 너 세금 내, 너 군대가 이런 거죠. 이게 필요한 이유는 국가라는 것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국가는 언제부터? 고대 도시국가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이어져 오는데 역사적으로 기점이 되는 시점이 언제냐? 왕이 다스리다가 주인이 바뀌는 시점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들어요. 프랑스 혁명. 프랑스 혁명에서 왕이 저렇게 통치행위를 행사를 하다가 주인이 휘딱 바뀌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제 배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신하와 백성들이 통치를 받는데 굉장히 이제 선한 왕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폭정을 휘둘르게 되고 고통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지배자. 여기는 지배당하는 사람, 피지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때요? 만약에 저 시절에 살았다. 나도 사람, 쟤도 사람. 근데 쟤는 너무 편하게 세금 부과하고 우리는 여기 작용에 휘둘리면서 억압받고 살고. 이유는 뭐 같아요? 아무 이유 없죠. 억울해 안 억울해? 이런 걸 할 때는 되게 근거를 제시를 해줘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뭐라 그랬다? 얘가 나는 껍데기만 사람이지 실은 뭐다? 신이다. 100번 양보해서 내가 인간이라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라는 게 법률 용어로서 소장에는 많이 씁니다. 다 양보하더라도 내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의 모든 너의 지배할 수 있는 왕으로서의 권한은 누구로부터 부여받았다?
무슨 설? 왕권 신수설. 금시초문 아니죠.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너희한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동격이 아니라는 얘기지. 그럼 이 시절에 국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영토하고 뭐 국민이야 있다라고 치고 주권을 누가 갖고 있었을까요?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주권의 소지자는 누구다? 신하다, 백성이다, 군주다. 무슨 주권론? 군주 주권론, 군주 주권. 그래서 왕권 신수설, 군주 주권론. 그래서 군주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왕으로서의 권한을 주권의 소지자로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세금 내고 군대에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근데 그 세금 내는 것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아주 공정했을까요? 사실은 신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뻐 보이는 사람은 세금이 면제될 수도 있겠걸? 마음에 안 드는 애는 어떻게 하겠죠? 전 재산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하와 백성들이 크게 이 백성들이 고통 속에 신임을 하게 돼요. 신음을 하게 돼요. 신임이 아니라